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용 면접 이해하기 세 번째 강의 인성 임원 면접 준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 인성 면접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면접 방식은 이제 다대다 형식으로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 기업은 면접자 혼자 들어와서 여러 임원들 앞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유형들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임원 면접은 통상 공기업이 아닌 이상은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대다 면접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다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면접관 입장에서. 그래서 통상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들에 기반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질문들이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지원자가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입학 연도랑 졸업 연도 또는 졸업 예정 연도를 보게 됐을 때 왜 이렇게 오래 다녔지? 공백 기간이 이렇게 길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이력서를 보고 던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왜 이렇게 학점이 남들보다 낮은 이유가 뭐죠? 이런 또 이력서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국어국문학과 전공자면 왜 국문학 전공을 한 사람이 지금 이런 쪽에 직무를 선택하셨죠?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왜 기계공학 전공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든지, 또는 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이력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 남들보다는 특이하거나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면접관들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내가 이력서상에 남들과 좀 다른 부분들, 조금 어떤 튀거나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너무 그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에 들어올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점수 맞춰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점수를 맞춰서 전공을 선택했지만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면접에 갔었을 때 면접관이 왜 이런 전공을 선택했나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좀 더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내가 계획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답변을 하지? 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진정성에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너무 과장되거나 또 너무 꾸며서 답을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공통 질문들이 있겠죠. 공통 질문들은 뭐냐면 뭐 제일 흔한 거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또 입사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런 것들 이제 임원 면접 때 얼마든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들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던데,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썼다 그래서 면접 때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그 내용을 봤던 또는 보지 않았던 상관없이 내가 면접 때 질문을 받았는데 그 답변이 이미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내용이라 그래도 충분히 답변으로서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취미나 특기가 뭔지 또는 뭐 존경한 인물이 누구인지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취미나 특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막 특별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들어보고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또 취미, 특기 이런 것들도 직무와 맞춰서 직무와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우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너무 그런 쪽으로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본 뉴스가 뭐냐라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관이 딱 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참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도 면접관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냐, 또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 이런 식의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거나 또는 이슈가 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면접에서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또 회사와 오리엔트돼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는요 인생에 이러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내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엮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실제 현업에 있을 때 면접을 해보면 또 처음부터 막 회사와 바로 연결을 지어가지고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면접관들한테는 좀 더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자기소개입니다. 1분 자기소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왜 하는지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는 보통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면접관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자들의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력서 내용들만을 검토를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를 시켜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다 못 읽다 보니까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이제 또 시작할 때 이제 요청을 하는 게 보통 임원 면접에서 진행되는 그런 자기소개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을 해야 되냐면, 뭔가 막 참신하고 특별한 것들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소개 때 해라.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기계공학 전공자가 제가 이제 근무했던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 직무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 저는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어떤 거를 공부했다, 이런 얘기들은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걸 전공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지, 본인이 무슨 경영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전공 지원자들도, 지금 같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나랑 같은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굳이 면접관들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닌 정말 내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했었던 내 어떤 인성이나 태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면접관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력서상에 가지고 있는 좀 뭔가 단점에 대한 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마쳤다. 물론 뭐 그게 뭐 단점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궁금해집니다. 또 관심이 생기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1분 자기소개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거나, 또는 이제 남학생인데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았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 그렇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먼저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좀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먼저 내가 시작할 때 풀어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면접을 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암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말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런 것들을 대본을 달달달달 외워서 암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실수를 안 하고 하더라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이거 외워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좀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길이가 너무 긴 거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루하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분량 내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기소개 내용 안에 면접관들이 궁금하거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딱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소개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정성적인 대표 역량을 이제 자기소개 때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책임감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역량들을 갖게 됐는지 원인이나 배경들을 설명해 줬었을 때 상대방을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원인 배경을 중심으로 내 역량이 뭐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실제 그런 역량을 발휘했던 결과적인 사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막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 두 가지만 보여주고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첫 번째 보여드릴 예시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보세요. 이제 이 지원자가 빨간 글씨가 역량입니다. 대표 역량은 적극적인 추진력인데,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가 가장 핵심이에요. 파란 글씨는 바로 뭐다? 내가 왜 이런 역량을 갖게 됐는지, 그런 이제 내 어떤 경험들, 내가 대학교 때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들과 다른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실제 그런 추진력은 전공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 글씨가 역량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뭐다? 이제 파란 글씨가 될 텐데, 그런 남동생이, 연년생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 아프다 보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게 좀 스스로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결과적 사례들을 쭉 언급을 해줬고, 마지막에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능력들을 발휘하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뭐 꼭 이 방법이 무조건 이걸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성적인 역량이 뭔지를 원인 중심으로 도출해서 한번 나만의 1분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